완벽하고 행복했던 우리 집에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변화. 어느 날 나는 엄마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아내의 아빠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 한 사람의 삶과 가족들의 일상을 뒤흔드는 병, 치매. 대한민국 중장년이 가장 두려워하는 병으로 꼽힌 치매는 기억력이 감퇴하고 인지능력이 저하되는 질환인데요. 65세 이상 노인 중 치매를 앓고 있는 인구는 무려 86만여 명으로 10명 중 1명은 치매를 앓고 있는 현실. 모두가 두려워하는 병 치매가 우리 가족의 일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경과 김현숙 교수, 정신과 장기중 교수, 그리고 방송인 문영미와 함께 치매 증상부터 진단 이후 대처법까지 오늘 이 시간 차근차근 알아봅니다. 일단 해보면 똑똑해지고 일단 해보면 건강해지는 찬란한 중년을 위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합니다. 일단 해봐요. 생방송 오후 1시. 안녕하세요. 신동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연입니다. 네. 우리나라 50대 이상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병이 네. 치매라고 합니다. 네.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암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요즘 네. 오늘날의 중장년이 가장 두려워하는 병, 이 치매 라는 질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오늘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 사회가 이제 초고령화 사회로 이제 접어들면서 치매 환자가 점점 이제 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 시니어 인구 772만 명 중에 86만 명이 치매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65세 이상 중에 10명 중에 이제 한 분은 치매라는 그런 뜻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수치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약 10년 지내오면서 네. 2배가량으로 증가를 한 거래요. 그리고 오는 2024년까지 약 100만 명을 넘어설 거라는 전망이 있거든요. 네. 게다가 뭐 저희가 이제 100살 시대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치매가 이제 더 이상 남일은 아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그런 게 이제 느껴지기 때문에 지금의 50대 이상의 이제 인구가 모두 이제 치매 요거는 좀 제일 걱정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저도 이제 50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만 네. 뭐 이렇게 뭘 얘기를 하려다가 좀 깜빡깜빡해요? 그러니까 그 있잖아. 그 누구지? 잘 생각이 안 나고. 네. 그리고 그 단어 있는데 이렇게 그러면은 나도 좀 어떻게 그런 거 아닌가? 챙겨야 저는 되나? 그 생수통 위에 핸드폰을 그렇게 잘 두고 다니고 어허. 그거 생수통 위에요? 예. 그러니까 물컵 이렇게 하고 물컵만 따르고 그냥 가는 거죠. 네. 그래서 나중에 핸드폰 한장 찾다가 네. 거기다 핸드폰 올려둔 기억이 안 나요. 여보세요? 예, 아이 죄송합니다. 저 그만해 좀. 진짜. 아유, 죄송합니다. 지금 나이가 몇인데 지금 치매 얘기 들으려고 뭐 그러니까요. 그래. 아이고. 아직 젊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아니 근데요, 선생님 왜 진짜. 그러냐면 요즘 네. 젊은 치매 환자가 또 그렇게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제 어르신들 일이야, 우리 엄마 아빠 일이야라고 하기에는 이제 저마저도 안심할 만한 나이는 아니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 제가 뭐 많이 걱정하는 겁니까? 과한 겁니까? 네, 맞습니다. 65세 이전에 발생하는 치매를 초록이 치매, 젊은 치매라고 하는데요. 네. 전체 치매 환자 비율로 보면 10% 남짓이지만 증가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10년 사이에 4배 가까이 늘었거든요. 특히 초록이 치매는 악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제 40, 50대 분들도 젊다고 너무 안심하지 마시고 치매 증상이 어떤 것인지 좀 유의하며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그 암보다 이제 치매가 더 두렵다고 이제 하는 이유는 치매에 걸리면 나 자신을 점점 잃어간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집에 이제 치매 환자 한 명이 있으면 온 가족의 이제 삶이 이제 크게 달라진다고 해서 치매 가족이라는 이제 말까지 생겨났는데. 네. 근데 그 문영미 선생님도 치매 간병 경험이 있으셨다고요? 그렇죠. 네. 저희 어머니가 97세에 돌아가셨는데 92년 2살 정도에 그러니까 92살 정도에 약간의 그 치매가 오셨었어요. 네. 근데 뭐 내 엄마라 그래서 그런지 네. 뭐 남들한테 들었던 치매 그 증상하고 전혀 좀 다르게? 틀려서 달라서 아닌가 봐 그랬는데
사실은 엄마도 고생하셨지만 옆에서 지켜본 제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 무섭고 정말 막 힘들고 그랬었어요. 네, 어떻게 보면 치매는 환자 본인도 물론 굉장히 이제 힘드시겠지만 주변 사람들의 역할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게 가족이죠, 그렇죠? 네. 선생님. 되게 병원에 처음 찾아오셔서 치매 진단을 받으실 때 본인 의지인 경우는 거의 없으시고요. 아. 주변에서 우리 남편이 심상치 않아요. 어머니가 조금 달라졌어요 하고 변화를 눈치채셔서 모시고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특히 치매는 초기 대처에 따라서 예후가 확 달라지기 때문에 놓치면 안 될 증상이 있고요. 전과는 달라진 가족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적응해 가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네네. 뭐 모든 병이 그렇듯이 뭐 최대한 예방해서 내가 겪지 않으면 뭐 최선이겠지만 네. 오늘 뭐 이 치매가 만약에 다가오는 것 같다 아니면 시작된 것 같다 하면 네. 진단법 네. 아니면 대처법 게다가 치매를 앓고 계신 가족이 있으신 댁에 도움이 될 만한 유용한 정보까지 저희가 꽉 채웠습니다. 오늘 네.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해봐요 생방송 오후 1시는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 시청하시면서 댓글로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또 카카오톡 통해서도 궁금증이나 의견 바로바로 남겨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카카오톡 어플을 여시고요. 상단에 있는 돋보기를 누르신 다음에 일단 해봐요 생방송 오후 1시를 입력하시고 친구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메시지로 궁금한 점이나 의견 남겨주시면 질문들 채택해서 방송을 통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제 치매 이야기로 시작했는데 막연히 이제 두려워만 할 게 아니라 그렇죠. 치매가 어떤 병인지 차근차근 오늘 알아보는 시간을 이제 갖겠습니다. 네. 먼저 치매는 어떤 병인 건가요, 선생님? 치매는 원인이랑 상관없이 뇌의 세포가 손상이 돼서 인지 기능이 저하되면서 점차 일상생활을 하시는 게 어려워진 상태를 말하는데요. 우리가 치매하면 가장 많이 떠올리는 알츠하이머 치매는 네. 뇌에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이상 단백질이 쌓여서 뇌세포가 파괴되면서 생기게 되고요. 이 치매는 전체 치매의 약 70%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뇌혈관 질환으로 뇌경색이나 뇌출혈 때문에 뇌조직이 손상이 돼서 발생하는 혈관성 치매가 약 17%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네. 알츠하이머와 발생 원리는 좀 비슷하지만 사이누클레인이라는 다른 종류의 단백질 덩어리가 생겨서 발생하는 루이소치 치매, 이름은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네. 이 치매가 약 3%를 차지하고요. 그 밖에 전두, 축두 치매나 알코올성 치매 등 기타 치매가 약 10%입니다. 저는 네. 알츠하이머를 이제 치매로 다른 나라 말로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네. 그러니까 알츠하이머도 치매의 이제 일종인 거네요. 그러면 뭐 종류가 있는 건데 그 종류에 따라 좀 증상이 다른가요? 네, 치매는 뇌 손상 부위에 따라 증상이 달라지는데요. 사실 치매가 진행되면 뇌 부위에 차례적으로 손상되기 때문에 결국 모든 증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납니다. 네. 하지만 이 초기 증상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뇌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우리 앞쪽 뇌인 전두엽이 손상되면 판단력에 이상이 오고요. 두정엽이 손상되면 공간 인식력이라든지 계산 능력이 떨어집니다. 옆쪽 뇌인 축두엽이 손상되면 언어 능력이나 기억력에 문제가 생기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뒤쪽 뇌인 후두엽이 손상되면 시각에 이상이 생깁니다. 앞에서 얘기한 알츠하이머 치매의 경우엔 축두엽 안쪽 해마라는 부위가 가장 먼저 손상되는데요. 이 부위는 최근 기억을 저장하는 저장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 치매의 초기 대표적인 증상이 최근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단기 기억 상실 증상입니다. 어제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오히려 몇 년 전 일을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하시곤 하십니다. 옛날 일은 기억을 잘하는데 오히려 바로 어제 어제 있었던 일들은 기억을 전혀 하지 못하는 그런 일도 생기는 거군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게 치매인지 건망증인 건지 그쵸. 옛날 기억을 잘하면 분명히 기억력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많이들 좀 헷갈려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른 그 치매는 또 어떤 증상들이 있나요? 혈관성 치매 같은 경우에는 팔다리가 마비되거나 말이 어눌해지는 식으로 뇌졸중 증상이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네. 무이체 치매는 시각 능력과 관련돼 있는 후두엽이 대표적으로 손상되기 때문에 네. 아주 생생한 환시를 얘기를 하세요. 뭐 이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안경을 썼는지 아닌지 머리가 긴지 짧은지까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생생한 환시를 얘기하시고요. 네. 이렇게 자꾸 헛것이 보인다고 하시는 거죠. 또 팔다리가 뻣뻣하고 느려지는 파킨슨 증상이 같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전두축두 치매는 원래 아시는 치매, 그 기억력이 떨어진다는 것보다는 참을성이나 판단력 등이 먼저 뚜렷하게 나빠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
근데 뭐 요즘에 알츠하이머니 뭐 아까 뭐 무슨 치매 무슨 치매 뭐 이렇게 말이 많잖아요. 근데 예전에 그냥 망령 들었다 아니면 그냥 노망 들었다. 그런 예. 말씀들 또 뭐 하셨어요. 또 이제 뭐 그냥 치매야 이렇게 했지 이렇게 구분적으로 알츠하이머다 뭐다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알츠하이머셨거든요. 근데 제가 가장 두렵고 무서운 게 뭐냐면 이게 유전적으로 저한테도 혹시 오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어때요? 유전? 네, 직계가족이 알츠하이머 치매에 걸리면은요, 그 가족들이 치매에 걸릴 위험이 일반인에 비해서 한 2배에서 4배 정도 높다고 보고되고 있고, 실제로 최근에도 연구에 따르면 많은 치매 관련 유전자들이 계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알츠하이머 치매의 약 5% 정도가 젊은 나이에 생기는 가족성 치매로 자녀에게 50%의 확률로 유전이 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럴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초록이 치매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65세 이상에서 나타나는 만발성 노년기 치매는 유전일 확률이 현저히 낮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뭐 유전 가족력에 영향을 상당히 받는다고 이제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또 암은 좀 많이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만들어내셨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치매는 한번 시작되면 완치가 어려운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진짜 영 어려운 그런 병인가요? 치료 가능한, 완치 가능한 치매가 많게는 10% 정도 됩니다. 아, 그래요? 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오래 방치를 하면, 치료를 안 하고 오래도 방치를 하면 치료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발견해서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치매 환자 대부분을 차지하는 알츠하이머 치매나 혈관성 치매의 경우에는 발병 전으로 완전히 상태를 되돌리는 치료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서 진행 속도를 늦추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네네. 제가 저희 환자분들에게 80점짜리가 100점 되기가 쉬울까요? 40점짜리가 100점 되기가 쉬울까요? 라고 이제 말씀 많이 드리는데요. 그 말씀은 빨리 발견하셔서 관리 개념으로 쭉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니 그런데 왜 치매가 말이에요? 왜 여성들이 더 많이 걸리는지 또 더 많이 걸리는 걸로 또 보고가 돼 있고요. 들은 것도 그렇고요. 그런데 왜 도대체 왜 여성이 무슨 죄가 많아서 왜 여성이 치매가 더 많이 걸리는 거예요? 네, 맞게 알고 계시고요. 실제 치매 환자의 3분의 2 정도가 여성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이제 2가지로 본다면 하나는 치매가 나이가 들어 생기는 병인데 여성의 평균 수명이 더 높으니 환자들이 당연히 환자 수는 당연히 더 많아질 수밖에 없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여성 호르몬과 남성 호르몬의 차이가 있는데 알츠하이머 치매에서 생기는 현상들이 여성에게 조금 더 취약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 수명하고 또 이제 그 호르몬 차이 때문에 이제 그런 영향을 많이 있군요. 근데 그 치매는 환자 이제 본인보다도 주변에서 이제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면서 발견되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다고 하는데 문영미 선생님 어머니가 이제 알츠하이머셨다고 했는데 그걸 어떻게 좀 알게 되신 거예요? 우리 엄마는 제가 분명히 가스 밸브도 다 잠그고 다 하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라면을 5개씩 쫙 깔아놓고 있는 거야 식탁에. 그 왜 이렇게 해놨을까? 엄마 이거 왜 이랬어? 그러면 너 들어오면 먹으라고 하나면 됐잖아. 그때 5개씩 꼭 해놔야 돼. 그리고 어느 날은 한복 더위예요. 엄청 더운데 문이 꼭 닫혀있고 안 나오셔. 그래서 엄마 뭐해? 그리고 이렇게 딱 문을 열어보니까 그 이부자리를 그냥 이렇게 맞추고 요 각을 그냥 1mm도 안 틀리게 이거를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걸 맞추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 엄마가 이상해. 생전 그러신 분이 아닌데 왜 이러지? 이 더위에 왜 저러고 있는 거지? 평소에 안 하시던 행동들을 이렇게 하시는구나. 네, 그래서 엄마가 이상해졌어. 이거 혹시 저만 아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 근데. 엄마, 우리 엄마 이상해. 그래서 약간 의심을 하기 시작했죠. 그때 기분은 어떠셨어요? 엄청 놀라셨겠어. 기분이라는 게 아니라 아니 감정? 굉장히 담하시고 얌전하시고 깨끗하시고 이러신 분이 그 땀을 펄펄 흘려가면서 그러고 있는 게 남의 엄마. 다른 사람 같은 느낌. 남의 엄마 보고 있는 것 같고 우리 엄마가 맞아? 그 치매를 처음 의심하시게 됐군요. 네네네, 그게 처음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걸로 이제 느낌이라는 게 아마 주변에 특히 이제 함께 지내고 있는 이제 가족에게 올 텐데 이게 아까도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40점일 때 시작하는 것보다 80점일 때 시작하는 게 중요하니까 조기에 빨리 이걸 알아채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네, 조기 발견. 네. 실제로 초기에 치료를 시작하면 5년 뒤에 요양시설로 들어가는 비율이 50% 넘게 줄어들고요. 네. 8년간에 매일 2시간 반 이상을 가족들이 환자 돌보면서 자유롭다고 조사되어 있습니다. 예. 치매 환자를 돌보는데 가족들이 노고를 생각을 하면 환자 본인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도 조기에 진단받고 치료받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치매라고 의심해 봐야 될 그런 증상들에 대해서 한번 이게 준비를 네, 해봤는데 네. 우리 부모님께서 혹시 이런 증상들이 없으신지 보시면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증상 치매 의심해 볼 것 첫 번째는요. 오늘 아침 일을 기억을 못할 때, 네. 근데 이거는 네. 저도 뭐 이렇게 일하러 와서 오늘 네. 아침 뭐 먹었어? 그러면 뭘 먹었지? 뭐 대충 이제 어. 무한하니까 네. 커피 뭐 그리고 나중에 뒤에 생각 뭐 먹었더라 뭐 이럴 수 있지 않나요, 선생님? 이거는 깜빡깜빡하고요. 네, 이게 확연히 드러나는 이유는 아닌 네.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이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네. 치매 오신 분들 보면은 어제 일은 기억 못 하시면서 수십 년 전 일은 오히려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치매가 오면 새로운 기억이 등록이 안 되는 단기 기억 능력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네. 치매 이전에 등록된 오래된 일, 즉 장기 기억은 훼손되지 않은 거죠. 또 초기 치매 증상하고 건망증을 헷갈리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네. 내가 아침에 뭐 먹었는지 생각이 안 나서 이러고 있는데 누군가 옆에서 힌트를 줘서 하고 떠오르면은 그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예. 네네. 예. 네, 네. 말씀하시죠. 그런데 옆에서 힌트를 줘도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이런 반응을 보이신다면 한 번 정도는 치매를 의심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제 이해가 됐네. 그러니까 치매로 이제 그 뇌가 손상되기 전에 기억들은 그대로 이제 남아 있는데. 남아있고 저장이 돼 있고 치매 증상을 이제 앓기 시작한 다음에는 기억을 이제 저장하는 저장이 데 안 문제가 되는 있으니까 거야. 저장이 안 돼서 오늘 아침 일을 기억을 못 하는 거군요. 아니 그렇다면은 수십 년을 같이 살아온 남편이나 이 자식을 못 알아보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김영수 선생님. 네, 그 했던 일을 잊는 일화 기억, 아까 말씀하신 단기 기억 외에도 다양한 인지 기능이 저하가 되는데요. 예. 시간, 장소, 사람을 구별하는 능력을 저희가 진압력이라고 합니다. 근데 치매가 진행되면 제일 처음에 시간관념이 희박해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어딘지 보는 공간개념이 저하되고 마지막엔 사람을 몰라보는 순으로 진압력이 손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내가 결혼을 했는지 자식을 낳는지 하는 이런 기억 자체가 떨어지고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사람에 대한 진압력이 떨어지면서 이 배우자나 네. 이 자식 같은 그런 가까운 분들도 못 알아보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 가족들이 엄청 당황하시고 그리고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시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됩니다. 네, 얼마나 뭐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네, 우리 어머니가 나를 못 알아보고. 그러니까. 네. 자, 생각만 해도 너무 가슴이 아픈데, 자, 이런 증상 치매 의심해 볼 것 두 번째 증상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입맛이 변했을 때 입맛도 입맛도 변하는군요. 변하시는구나. 네. 네. 예, 치매 초기에는 후각과 미각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네. 이러면 음식간을 맞추는데 어려움을 느끼면서 음식 맛이 달라지게 변하겠네요. 됩니다. 또 치매가 진행되면서 말초감각 신경까지 망가지게 되면요. 후각, 미각, 식욕이 떨어져서 사탕과 과자 같은 단 거를 찾게 되기도 합니다. 요리관이 확 달라졌거나 평소 안 드시는 사탕을 찾으시면 이런 경우도 좀 주의 깊게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지 신기하다. 모르겠습니다. 사탕? 네. 맞아요. 어머, 저희 엄마가 이제 엄마는 뭐 이렇게 단 걸 그렇게 좋아하시고 그러지는 않으시는데 네. 제가 이제 그래도 몸에 좋은 그 사탕 있어요. 네. 이렇게 좀 가격 좀 나가고 한 이 정도 되는 거를 사주고 엄마 이거 한 4-5개만 드셔. 그리고 이제 제가 나왔잖아. 그러면 나오면 들어가서 보면은 빈 거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의 물고 이렇게 주무셔서 네. 그냥 막 이렇게 그 벽에도 다 붙어 있고 머리에도 다 붙어 있고 막 그 정도로 그걸 한 통을 다 드시는 이 한 봉지를. 근데 이제 저는 자식된 도리로서 우리 엄마 이렇게 너무 단 걸 많이 드셔서 혹시 당뇨에도 걸리면 그쵸. 어떡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걸 제가 매일 그거를 이제 숨기고 감추고 이제 그랬는데 지금도 이제 이렇게 뭘 이렇게 찾다가 보면 그 엄마를 못 드시게 하려고 제가
숨겨놨던 그 사탕이 나와요. 구석구석에서 이렇게 나올 때 노인네가 90 넘으셨는데 사탕을 드시고 당뇨가 걸리면 얼마나 걸릴 거라고 그거를 왜 내가 못 드시게 했나 막 그런 생각을 하면 정말 후회되고 내가 왜 그랬을까 그것까지 내가 막았나 마음껏 드시게 놔뒀으면은 네. 지금처럼 내가 이렇게 미안함도 없고 이렇게 후회도 없을 텐데 네.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 엄마한테 미안해요. 예, 아까 사실은 제가 처음부터 약간 마음이 그랬던 게 네. 문영민 선생님 방송 들어오시기 전부터 눈물 자꾸 흘리시고 그랬어. 그래가지고 근데 그때는 어머니 생각해서 또 그런 거 생각해서 못 드시게 한 거니까. 그렇죠. 네, 지금 지나고 나니까 이런저런 생각이 드셔서 그렇지. 네. 잘해줄 걸. 아이, 드시게 할 걸. 잘해드렸어요. 얼마나 사실다고 그거를 왜 못하게 했나 그런 후회에 그런 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 이거 치매를 앓고 계신 어르신을 모시고 계신 분들은 그저 그 분이 원하는 거 있잖아. 내가 뭘 원하는 게 있으실 거예요. 네, 뭐 드시는 그거는 것도 있고. 막 그런 거는 후회 없이 막 해드렸으면 좋겠어. 예. 지나고 네, 보니. 지나고 보니 그래요. 네, 네, 네. 그래요. 또 부모님 돌아가시면 뭐 후회되는 일만 기억이 나는 거죠. 네, 네. 자, 이제 또 그러니까 저 치매 세- 의심해 봐야 될 세 번째 증상 또 살펴보겠습니다. TV 볼륨을 점점 높일 때 이게 청력에도 점점 이게 좀 손상되는 부분들이 있는 건가요? 청력이 떨어져서 그러실 네. 수도 있는데요. 치매 때문에 이해력이 저하되면 무슨 뜻인지 알아듣기가 힘드시니까 본능적으로 볼륨을 높이게 됩니다. 청력 문제건 치매 문제건 어쨌든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는 신호니까 병원에 방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네. 시끄러워서 못